이범선 표구된 휴지라는 거고요. 예. 자, 보기 먼저 살펴볼게요. 자, 표구된 휴지에서는 외화인 화가의 이야기. 그러니까 외화, 내화 뭔지 알죠? 액자적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바깥에 있는 화가의 이야기. 그러니까 뭐 그려주면 좋겠죠? 이게 네모, 바깥에 있는 거는 뭐야? 화가다.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청년의 이야기. 예. 청년의 이야기도 있고, 또 뭐도 있다? 뭐 편지 내용이 연결되고 삽입된다, 여기에. 뭐 이런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문제 없죠? 자, 그랬을 때 외화와 내화가 연결이 됩니다. 그때 한 문단에서 이어가거나 지시 표현을 사용해서 어디 뭐 이렇게 지시해서 서술 시점, 시공간적 배경 이런 걸 이제 연결해 본다라는 거예요. 읽으면서 알 수 있겠죠? 외화에 또 다른 내화가 삽입될 때는 편지의 내용과 형태의 화가에 어떤 흥미와 관심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화가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뭐 청년의 케이스, 편지의 케이스. 문제 없죠? 또한 유사한 의미 표현을 통해 가지고 편지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 쉐킷쉐킷한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예. 한번 봅시다. 질문 들어갈게요. 예. 자, 그거 표구할 수 있겠지. 표구,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얘기해줬겠지만 이 표구라는 건 뭐예요? 어떤 동양화라든가 어떤 막 서예 이런 거 있죠. 그것을 이제 액자화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창호지니까. 그러니까 재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렵지 않을 거야. 난 그런 걸 잘 모르지 않나? 그래, 화가인 자네 생각을 했지. 그러면은 상대방이 화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가 어디 적당한 표구사에 맡겨서 좀 해주지 않겠나? 됐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야 어렵지 않지만 자네도 어지간히 호사가군. 이걸 표구해서 뭐하나?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 좋은 건가? 이 휴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가 가지고 온 이 창호지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휴지라고 얘기해. 쓰잘데기 없는 휴지라는 거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휴지통에서 주운 거지. 그러니까 실제 휴지 들고 온 건 아니야. 예.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 은행 창구에 저녁 되면 날마다 빼지 않고 들리는 지게꾼이 있단다. 은행 문 앞에 지게를 벗어 세워놓고는 매우 죄송스러운 태도로 조용히 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스물댓 나보이는 그 검은 얼굴의 청년을 처음에는 안내원이 막았어요. 뭐지요? 저 여기는 은행이에요. 은행. 그러니까 저 돈을, 말도 이제 똑바로 못하는 거죠. 약간 맹구 같은 거죠. 그래서 청년은 어리둥절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글쎄 은행이라니까. 예, 그런데 조금 더 할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니 뭘 말이요? 저금을 조금 더 할 수 있습니까? 저금요? 왜? 근데 이 사람이 왜 막았겠어? 지게를 지고 이렇게 막 오니까 개무시한 거예요, 개무시. 됐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은행 안의 모든 시선들이 그 지게꾼으로 쏠렸다 다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청년은 점점 더 당황하였다. 왜? 지금 다 쳐다봤으니까.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은행을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사회적인 인물로 보여요? 그렇지 않죠? 예. 청년은 점점 더 당황합니다. 얼굴이 붉어져서 돌아서 나가려는 그를 불러세운 것은 누구다? 그 여직원이 불러세웁니다. 그래도 마지막 매너가 있네요. 청년은 손에 말아지고 있던 라면 봉지에서 100원짜리 지폐 5장과 지금의 화폐 가치랑 달라요. 100원짜리 지폐 5장, 새로 새긴 목 도장, 그러니까 도장이 나무 도장, 이것을 꺼내가지고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불안스럽게 여직원을 보고 있었고, 한참 만에 그는 흠칫 놀랍니다. 생전 처음 보는 그는 C자가 붙은 자기 이름을 들었던 것이다.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상황,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사회적 상황에 처하는 게 흔해요, 낯설어요?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게 낯설죠. 굉장히 낯설어요. 왜냐면은 이런 사회적인 어떤 활동과는 거리가 있던 사람으로 보이죠. 예. 그랬을 때 이 빳빳한 통장을 받게 됩니다. 청년은 여직원과 안내원에게 절을 하고는 한 손에 통장을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나갑니다. 통장을 볼 시간도 없죠. 왜요? 정신없어요 지금. 그리고 부끄럽고 이런 상황이 낯설죠. 됐습니까? 자, 다음 날부터 그 청년은 매일 저녁 무렵이면 꼭꼭 들러요. 굉장히 열심히 간 거죠. 하루에 200원, 300원 또는 500원. 그러니까 정말로 조금인데 열심히 모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그 은행으로 저금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입금만 있고 출금란은 비어. 안 써 돈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돈을 왜 모으고 있을까에 대한 우리가 의문점이 좀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은행에 와본 적도 없는 그런 되게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죠. 지게 들고 다니고 까만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왜 갑자기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열심히 모으고 있는 것인가 궁금하겠죠. 자, 이제는 제법 안내원관이 익숙해졌어. 근데 여직원 앞에서는 여전히 얼굴을 붉히며 수고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표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그 청년이 조금 이른 시간에 은행에 들릅니다. 근데 이제 여직원이 이제 좀 친해졌겠죠. 매일 오니까 오늘 일찍 오셨네요. 얼마 낼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게 오늘은 좀 하면서 종이 뭉텅이를 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걸 동전으로 그동안 저금통에 넣었던 걸 오늘 깼죠. 그런 거 뭐예요? 지금 얘가 갖고 있던, 집에 있던 모든 걸 다 갖고 온 거예요, 이번에. 됐어요? 많이 모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정말이고. 왜? 지금 동전을 막 들고 왔으니까 이거 동전으로 갖고 와서 미안하다. 자, 청년은 뒤통수를 긁적거리며 갔다. 구석으로 갔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현실로 옵니다. 이거 지금 이 지문이 어려운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 다시 현실로 와. 우리 갑자기 지게꾼이 왜 은행에 갔는지에 대해서 좀 생뚱맞았잖아.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거기서 큰일 났다 라고 할 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읽으면 돼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돌아왔죠.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천연이 동전을 싸가지고 온 종이지. 정말로 쓰레기였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의미에서는 쓰레기가 아니죠. 하지만 물리적인 의미에서 정말 쓰레기가 맞죠. 왜요? 동전을 싸가지고 온 종이면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친구는 내 손에 그 편지를 가리켰다. 그럼 그 편지는 뭐야? 그래, 그럼 그의 집에서 그 청년에게 보낸 편지란 말인가? 글쎄,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 동전을 새는 여직원을 거들어주다가 우연히 발견했어. 그리고 가지고 왔어. 그럼 도대체 뭘까? 그러면은 지금 이 종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이 은행에서 같이 일하거나 이 여직원을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겠네. 여기까지 유추할 수 있겠죠. 문제 없죠. 이 정도는 유추해줘야 돼. 왜? 이 작품을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편지를 읽어봅니다. 우물집 할머니 하루 알고 갔다. 모두 잘 갔다 한다. 장손이 장가 갔다. 색시는 너머 마을 곰보 영갑 딸이다. 구장내 탄실이 시집 간다. 신랑은 읍의 석이라더라. 앞집 순이가 어제 저녁 감자살 마치마에 가려들고 왔다. 앞치마겠죠? 순이는 시집 안 갈 기로 하더라. 니는 빨리 장가 안 들어갔냐?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편지죠. 예. 근데 이 편지가 어디서 났어요? 앞으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봐. 앞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나와요? 이 편지가 어디서 처음 등장했어? 자,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청년이 동전을 싸가지고 온 종이지 라고 들고 있죠. 예. 친구는 내 손에 그 편지를 가리켰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편지가 이 종이일 가능성이 있죠.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새로운 그냥 다른 편지인지 그 종이가 그 편지 그 자체인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그 종이가 이제 편지인 것 같아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 편지에다 싸갖고 온 거야 동전을. 됐어? 그러면은 이 편지가 뭔데? 그 청년의 집에서 그 청년한테 보냈던 어떤 편지인가 보죠.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사소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다음 장에. 됐죠? 나는 BCC 웃음이 나옵니다. 편지 내용도 웃기고 친구의 장난기도 웃기고. 어쨌든 나는 그 창호지를 표고사한테 맡겼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편지인 거예요. 그 창호지가. 돈을 이제 싸서 온. 됐어요? 그게 어떤 편지라고 이제 표고사 주인이 묻죠. 그러니까 이제 이 표고라는 게 뭔지 알겠죠? 어떤 종이나 이런 거를 박제하는 거야. 이런 액자 같은데.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제 표고사가 물어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국보급이에요. 라고 하니까 아무리 봐도 아닌데. 됐죠? 그 후 나는 이 편지를 또 잊어버리고 있었어. 참, 이거 왜 한 거예요? 그런데 은행 친구가 어느 외국 지점으로,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은행 친구인가 보죠? 그러니까 같이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랬는데 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그 은행에서 있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한 거고요. 문제 없죠? 그 은행 친구가 외국 지점으로 전근이 났어. 비행기 떠날 때 갑자기 그 편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니 떠나고 며칠 안 있어 송아지 났다.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 없죠? 그 길로 나는 표고사회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럼 아까 그 편지 내용을 다시 돌아가 보자. 그 편지 내용은 어떻게 보여요? 위에 있었던 편지 내용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곳은 이래. 너는 어떻게 사니? 너는 언제 장가 가니? 이런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떠난 사람에 대한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한 어떤 거리감, 하지만 닿을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저런 얘기, 예를 들어서 너가 집을 떠나서 독립을 했어요. 근데 집에서 이제 편지가 왔는데 누구는 이렇게 살고 있고 누구는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애잔한 마음도 있죠. 그 길로 나는 표고사에 갑니다. 그 휴지였던 그 편지는 깨끗이 펴져서 액자에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국보같이 보였다. 됐죠? 돈 좋다. 그러나 너가 엄마는 돈보다 너가 더 좋단다. 밥 먹고 배 아프면 소금 한 줌 묵으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 액자는 내 화실에 그냥 걸어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걔가 중심이 되어 갑니다. 그림 같기도 하고 글 같기도 하고 둘이 합쳐진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친구가 외국으로 떠나고 이태 동안 그 액자를 간간히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차츰 그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아졌다. 네 무슨 주변에 고기 묵었나 콩나물 묵어라. 참기름이나 많이 쳐서 묵으라. 순이는 시집 안 갈 기로 하더라. 니는 빨리 장가 안 들어갔나. 돈 좋다. 그러나 너가 엄마는 돈보다도 너가 더 좋다 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제 어떤 가난한
어떤 그 지게꾼이 있죠. 그 지게꾼이 돈을 정말 열심히 모으고 있고 꼬깃꼬깃 싼 그 창호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어? 편지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편지종이죠. 근데 그 편지가 엄청 정겹죠. 근데 보면은 어때요? 그 편지 내용이 마치 되게 나이 많은 할머니가 쓴 것 같죠. 근데 지금 뭔 얘기 나와? 은행 나오고 동전 나오고 지폐 나오고 그러죠. 굉장히 현대적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정겨움도 느끼면서 애틋함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구조에 대한 좀 짠한 마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